할머니는 제 인생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분이셨고 그분의 사랑과 헌신은 지금까지도 제 마음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할머니는 부모님의 빈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방학마다 마을에서 사업을 하시며 저를 돌보셨습니다. 제게 부모님과 함께한 기억은 싸움과 갈등뿐이었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는데 종종 손님들과도 싸우셨습니다. 도박에 빠진 어머니는 저를 돌보는 것보다 카드놀이에 빠져 집에 있는 돈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할머니는 크게 화를 내셨지만 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결국 부모님은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저를 외면하고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할머니와 단둘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이 저를 버렸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지만 할머니는 늘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따뜻한 기장가루 음료와 사랑 가득한 수숫가루 간식은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떡을 구워드리려다 타버렸을 때 할머니는 괜찮다며 웃으며 타버린 떡을 드셨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소풍을 갈 때마다 직접 싸주신 김밥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고 잠들기 전 저를 쓰다듬어 주시던 할머니의 손길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잠이 안 와서 자는 척을 했는데 할머니는 항상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학교 시절을 따뜻한 사랑을 많이 받으며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때 큰일이 생겼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오니 도둑이 침입한 것처럼 집안이 엉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슬퍼하며 울고 계셨고 저는 달려가서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할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엉망진창이에요? 송이야, 아빠 때문에 정말 못 살아. 아빠가 찾아와서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어? 돈 달라고 소란 피우고 숨겨둔 것도 다 가져갔어. 내 물건 값도 다 가져갔어. 어떡하지? 말도 안 돼. 할머니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할머니, 밥 먹었어? 나중에 치울 테니까 먼저 먹어. 밥 빨리 줄게. 하지만 할머니는 한 입도 못 드셨어. 돈 때문이 아니라 자식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게 너무 슬퍼. 며칠 동안 울었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어. 그러다 몇 달 후 추석 때 아빠가 우리 집에 왔어. 아빠,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도 말했어. 송이야, 학교 잘 다니니? 선생님 말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 꼬맹이 짓 하지 말고 열심히 학교 다녀. 그게 학생의 도리야. 아빠가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잘한다고 생각하는 아빠나 자식? 뭐? 다 컸으니까 아빠한테 대꾸하는 거야. 어쨌든 요즘 애들은 가방 하나도 없잖아. 아빠한테 혼나고 싶어. 하지만 그때 할머니가 아빠 앞을 가로막았어. 송이한테 손 하나 들으면 가만히 있게 두지 않을 거야. 예쁜 손녀야, 어디 가? 딸이 손을 든다. 왜 엄마가 또 이러는 거야? 알았어, 화내지 마. 돈 있으면 줘. 집세도 못 내. 아빠, 몇 달 전에 할머니 돈 다 가져가더니 지금은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아빠한테 소리쳤어. 아빠, 그만해. 몇 살이야? 할머니한테 돈 달라고 하잖아. 할머니가 휴가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면서 왜 계속 귀찮게 해? 아빠를 정말 모르잖아. 정신 차리려면 혼이 나게 혼을 내야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는 부모님도 자식도 모르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대로 해. 아빠하고 싸우기 시작했어. 그런데 할머니가 어딘가에서 돈을 꺼내서 빨리 가라고 했어. 아빠가 고맙다고 하고 다음에 또 오겠다고 했어. 할머니가 아빠 등을 향해 큰 소리로 소리치며 괜찮으니까 더 이상 여기 오지 말라고 했어.
너무 놀라서 할머니한테 말했지. 내가 왜 돈을 주냐고 물었더니 할머니는 내가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을 테니 내가 줄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러더니 할머니가 와서 슬픈 듯이 오랫동안 울었다. 시간이 지나서 대학에 들어갈 때 할머니가 학비를 내주셨다. 너무 미안해서 돈을 거절하려고 했다. 할머니,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시간 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넣어. 아니, 아르바이트 하는 동안 학비로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널 대학에 보내기 위해 모은 돈이니까. 미안해하지 말고 바꿔. 결국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대학에 다닐 수 있었다. 그 뒤로 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고 어머니가 잘 지내신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했다. 그러다가 대학 4학년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하루 종일 술 마시고 하루에 담배 한 갑씩 피우셨으니까 당연한 일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렇게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분이었어요. 그 후로 할머니와 저는 서로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할머니가 나이가 많으셨지만 심심할 때마다 신문과 책을 읽는 것을 좋아했어요. 할머니, 글자가 너무 작은데 잘 보이세요? 그럼 제복을 입으면 다 안 보이잖아요. 원래 사람들은 마음을 위해 음식을 챙겨야 한다고 했어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이런 책과 신문을 읽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오래 부양하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결국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할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할머니를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공무원으로 일하던 중 30대 초반에 지인을 통해 남편을 만났습니다. 너무 다정하고 성실해 보여서 결혼을 약속하고 면담까지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들킬까봐 많이 걱정하셨어요. 송이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제가 혼자 키웠어요. 열심히 키웠지만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송이는 정말 착하고 성실한 아이니까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키워서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저는 미래의 딸을 제 딸처럼 생각하고 너무 소중히 여겨서 남편과 결혼을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 집을 사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돈을 모으고 대출을 받던 중 어느 날 할머니가 통장을 주셨습니다. 그 통장에는 무려 2천만 원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게 뭐예요? 왜 이걸 주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송이 결혼을 도와주고 싶어서 나한테 주는 거야. 나는 그녀에게 큰 돈을 주고 싶지만 내가 가진 돈이 이 정도밖에 없어서 미안해. 할머니, 이거 줄 필요 없어. 나 혼자 결혼할 수 있어.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통장을 주었어. 결국 할머니가 준 돈으로 검소하게 결혼을 준비할 수 있었어.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한동안 행복했어. 남편도 할머니한테 정말 잘해줬어. 할머니, 손녀딸이니까 뭐 나쁘거나 불편한 거 없어. 어머, 왜 그렇게 다 꾸려? 신혼부부가 같이 보낼 줄 알았는데. 할머니는 외로울 거야. 일주일 내내 혼자인데 주말에는 우리랑 같이 보내고 싶어 하잖아.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이 할머니를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마웠어. 시댁 식구들도 나한테 엄청 친절했어. 명절 때 시호랑 같이 요리하면 다들 입이 닳도록 칭찬해줬어. 아, 할머니랑 같이 자랐으니까 요리 잘하는 거겠지. 새 할머니한테 많이 배웠나 보다. 엄마한테는 별로 배우지 못해서 요리 전혀 못해. 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맛있는 거 많이 만들어 주셨는데 따라해서 배웠어. 그리고 할머니 요리는 농담이 아니었어. 그래서 할머니 요리 따라하려고 애썼지. 부모님도 형제도 없이 할머니랑 둘이서 살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가 좋았어. 그래서 시댁에 자주 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지. 그렇게 결혼해서 아들 둘을 두었지. 하지만 그 행복한 결혼 생활에도 위기가 찾아왔어. 결혼하고 5년쯤 지나서 남편의 회사가 힘들어지기 시작해서 결국 문을 닫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실직해서 다른 회사에 취직을 시도했는데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다른 곳에 취직하는 대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때?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어요. 취직이 힘들지만 왕이라면 사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게 낫잖아요. 결국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아서 식당을 차렸어요. 하지만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어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하고 몇 달 후 여러분이 아시는 마스크 사태가 터졌어요. 그 때문에 6명 이상 모임이 금지되어서 저녁 때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주로 회식을 하는 직장인을 타깃으로 저녁 사업을 했는데 그 때문에 사업이 잘 안 되고 계속 돈을 잃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늘 힘들어서 집에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자기야, 내가 너무 억울해.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인테리어 디자인에 얼마나 많은 돈을 써야 하고 직원들의 임대료와 인건비도 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면 나 같은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아, 맞아.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돼서 어쩔 수 없어. 낭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바로 매장을 닫아. 나중에 상황이 나아지고 시간도 생기면 다시 하면 돼. 아니, 크게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빨리 닫을 수 없어. 물론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괜찮을 거야. 몇 달만 버티면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날이 올 거야. 남편한테 매장을 닫으라고 몇 번 설득했는데 남편은 버텼어. 사업이 너무 안 돼서 매달 얼마나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어. 결국 2년 조금 넘게 버텨낸 남편은 가게를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를 여는데 투자한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금세 빚더미에 빠졌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합니다. 고집을 버리고 당신이 말한 대로 가게를 닫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남편도 자식을 잘 키우고 집안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등을 두드려주고 가게를 떠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애미, 이제 뭐 할 거야? 우리 아들 가게가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우리한테 빚이 한두 개야. 그렇게 큰 돈도 아니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서 다른 데 취직해서 갚아야지.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유일한 방법이야. 공무원 월급도 별로 안 받는데 언제 그걸로 빚을 갚을 거야? 그리고 우리 손주들이 곧 초등학교에 입학할 텐데 우리 둘 다 열심히 돈을 벌고 있어서 나를 모를 거야. 그러지 말고 지금 사는 집만 팔고 빚 다 갚고 내 집에 들어와. 내 집에 들어오면 집에서 나갈 필요도 없고 내가 손주들을 돌볼 수 있어. 가족끼리 모여서 이 힘든 역경을 극복하자. 시어머니가 아파트 팔고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한참 고민하다가 시어머니가 우리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고 지금은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가기로 하고 남편에게 여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서 열심히 일해서 돈 모아서 새 출발하자. 우리는 아직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같은 조건을 맞춰야지.
걱정하지 마. 그냥 월급만 줘. 그러면 내가 어떤 직장이든 갈게. 그게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야. 알았어, 자기야. 내가 고집이 세서 그런 거야. 그러니 직장을 구해서 열심히 일할게. 널 괴롭혀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살던 아파트를 팔고 빚을 갚고 시댁으로 이사를 왔어. 남편도 다른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시작했어. 하지만 그때부터 나한테 지옥이 펼쳐지기 시작했어. 전에는 주말에만 만났어서 몰랐는데 시호랑 살기 시작하면서 사소한 일로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어. 시어머니가 별것도 아닌 일로 나한테 계속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 아미, 바닥에 있는 머리카락은 뭐야? 너가 우리 집에 온 이후로 바닥에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굴러다녀. 지저분한 건 싫어하지만 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야지. 아, 진공청소기 빨리 돌려서 치워야겠다. 머리가 길어서 계속 빠지는 것 같아. 처음에는 시어머니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어. 그래서 일하는 동안 집안일도 최선을 다하고 시어머니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어.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가 정말 싫어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계속 나를 놀려대. 집에서 샤워하는 것도 잔소리해. 야, 너 샤워 오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심각해. 집에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냥 물 낭비하고 앉아서 아들처럼 빨리 나오라고 하잖아. 엄마, 난 그렇게 오래 샤워 안 했어. 그리고 너도 여자니까 화장 지우고 머리 감는데 남자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 알잖아. 그래도 빨리 나와야지. 여기가 대중 목욕탕인 줄 알아. 문제는 가끔 여기 오는 신우도 나한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어느 주말에 시누이들이 놀러 왔는데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뭐야? 이 반찬 다 엄마가 만든 거야. 야, 우리 엄마랑 세원이가 같이 살았는데 세원이가 다 치우는 거겠지. 라고 하더라. 회사원인데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한테 덜 해줘. 양심이 없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아줌마, 언제 엄마한테 그렇게 해줬어? 내가 퇴근하고 집안일 할 때 얼마나 바쁜지 알잖아. 알아. 그리고 냉장고 반찬 반은 내가 만든 거야. 어쨌든 엄마 덕분에 편하게 사는 거 맞지? 우리 엄마가 며느리한테 실수해서 이나가 고생이야. 이게 뭐야? 내가 무슨 고생을 시키는 거야? 내가 지금 엄마 집에서 사는 이유가 남편 가게 때문이라는 걸 모르니? 난 그저 공무원으로 열심히 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했을 뿐이야. 근데 문제는 나한테 미안하고 고맙다고 생각하던 남편이 이제는 시댁과 불화가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쓴다는 거야. 그래도 할머니하고는 거의 매일 전화로 통화하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어. 할머니는 내가 시댁에서 사는 게 힘들지 않을까 많이 걱정하셔. 송야 괜찮아? 시댁에서 사니까 조심할 필요 없어. 시댁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 아니, 할머니 저취 시댁은 나한테 너무 친절하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하지만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두 분 다 좋은 사람 같았어. 떡을 만들어서 택배로 보내드렸어요. 시댁 식구들하고 나눠 먹고 맛있게 드세요. 알겠어요.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내가 일부러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시댁과 잘 지내라고 해서 이것저것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통장을 확인해보니 돈이 없어서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경마빚 갚는데 남은 돈을 다 탕진했다고 했어요. 게다가 3개월 전에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월급을 꾸준히 주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출근하는 줄은 몰랐는데 그냥 출근하는 척을 한 거였어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화를 냈어요. 미친놈이야.
왜 말도 없이 직장을 그만두었어? 여기 올 때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왜 혼자 직장을 그만두고 경마장에서 놀고 있어? 어떡하지? 데니도 직장에서 나를 똥개 취급하고 사람들이 나를 따돌렸어.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으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힘들었으면 오래전에 말하고 다른 직장을 구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어떻게 그랬어? 경매 돈을 다 써버리면 돼. 지금 쓰는 돈이 우리가 저축한 돈의 80%가 넘은 거 알아. 아, 그럼 어떡하지? 그냥 돈 버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다가 경마로 돈 버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해보았어. 지금까지 돈은 잃었지만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돈을 벌고 싶으면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하잖아. 아니면 능력을 키워서 더 많이 주는 회사에 취직하면 된다고. 경마가 도박인 줄은 모르지.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셨어요. 왜 이렇게 성가셔? 내가 고리대금업자를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왜 우리 집에서 시끄럽게 지내? 왜 바로 조용히 못하니? 고리대금업자들 누가 그 빚을 졌어? 다른 곳에서는 취직 안 하고 사업만 하겠다고 한 놈이야. 마스크 다이어트 때문에 매달 엄청난 적자가 나는데도 끝까지 돈을 붙잡고 있던 놈이야. 이놈은 고집이 세서 집을 팔고 여기 와서 살았어. 하지만 내가 뭔가 말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뭐라고 했어. 너 그거 하잖아. 정말 너무 지나치잖아. 사업하다 보면 빚이 생기고 그런 거 생기잖아. 아내로서 그걸 모르잖아. 내가 너한테 먹이고 재우니까 고맙게 여겨야지. 길거리에서 태어난 애를 데려왔어. 시호랑 싸우고 소란 피우니까 애들이 놀라서 달려나왔어. 할머니, 우리 엄마한테 왜 그러세요? 왜 계속 소리 지르세요? 아, 할머니 목소리가 너무 커서 손자가 놀랐어요. 할머니, 엄마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얘기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손자 생각해서 뭐 하냐? 우리 애들 목소리 톤이 누구야? 정도인데. 근데 더 우스운 게 뭔지 알아? 이 싸움 와중에도 남편이 혼자 라면과 소주를 마시며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 너무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화내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어. 왜 그러냐? 솔직히 말해서 잘못한 건 용규야.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용규처럼 남편 버리고 같이 살지 않아서 고맙게 생각해야지. 솔직히 말해서 며느리 같은 사람 어디 있니? 언제나 며느리 편을 들어. 우리 아들은 집을 안 나가는 사람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렇게 착하게 결혼하자마자 나쁜 일만 계속 일어났어요. 다 그가 잘못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했어요. 나를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나를 미워하고 남편이 망가진 이유가 나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도 남편이 뻔뻔하게 실업자 생활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서 쿠키 부스러기를 먹고 떨어뜨리고 퇴근하고 집에 오면 코를 골고 저녁 일찍부터 잤어요. 한 번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을 깨워서 화를 냈어요. 언제쯤 정신을 차릴 거야? 어른 직장 구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집에서 뒹굴고 놀 거야? 이 애 왜 이렇게 짜증나? 직장을 구해야 구직이 되는 거야. 전화 안 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어? 전화 안 하는 게 아니라 구직할 생각이 없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아버지는 그래서 이렇게 놈처럼 살아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와서 누구길래 우리 아들을 죽여? 아들을 몇 번 키웠는데 쥐처럼 아들을 잡아가냐? 정말 나한테 이럴 거야. 아, 엄마가 제대로 혼내지 않아서 이렇게 잔소리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들을 잘 키웠어야지. 두 아이를 둔 아빠가 저런 짓을 하면 엄마가 먼저 혼내야지. 남편과 시호 때문에 매일 너무 속상했어. 할머니는 내가 이야기할 때마다 내 목소리가 안 좋다고 걱정하셨지만 나는 최대한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내 행복만 바라는 할머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결혼하고 8년쯤 지나서야 어느 날 낮에 할머니하고 이야기하니까 목소리가 좀 나쁘게 들렸어. 할머니, 왜 기침이 그렇게 심해? 많이? 감기에 심하게 걸렸어? 아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런데 떡을 집에 가져다 줄게. 참기름 보냈어. 오늘 도착할 거야. 참기름 비빔밥 만드는 거 정말 좋아했잖아. 할머니는 항상 나한테 뭔가 주려고 하는 타입이었어. 방학 때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항상 참기름과 떡을 만들어서 보내줬어. 그래서 그날 할머니가 보내준 소포를 받고 설레었어. 하지만 그날 퇴근하고 집에 오니 현관문 옆 쓰레기 더미에 뜯지 않은 소포가 있었어. 그래서 확인해보니 할머니가 보내준 소포였어. 시어머니가 할머니가 보내준 소포를 버린 모양이었어. 너무 화가 나서 소포를 집에 가져가서 시어머니하고 다투었어. 엄마, 할머니가 보내준 거야. 왜 밖에 쓰레기와 함께 있는 거야? 엄마가 버린 거야? 내가 버린 거야. 내가 버렸는데도 쓸모없는 떡을 보냈겠지. 아, 왜 자꾸 떡을 보내? 누군가 먹을 거라고. 전에 떡 싫어한다고 했잖아. 뭐야? 떡 싫어하면 내가 먹으면 돼. 할머니가 보내줬어. 이렇게 버리면 어떡해? 지금 할머니 무시하잖아. 진짜 어린애가 무시할 수 있으니까 나 무시해. 걱정 많은 늙은이. 더 나쁜 짓 할 거 없어. 아, 왜 자꾸 이것저것 보내면서 소란 피우는 거야? 쓰레기만 만들고 짜증나서 죽을 거야. 어머니, 방금 다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나 생각해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해도 참았는데 할머니 꾸러미를 버린 것을 보고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속으로 투덜거리며 할머니 꾸러미를 먼저 뜯어봤어요. 하지만 왠지 꾸러미가 너무 꽉 쌓여 있어서 뜯기 힘들었어요. 마침내 뜯어보니 참기름과 떡, 편지가 들어있었어요. 편지에는 할머니가 꽉 써주신 메시지가 있었어요. 송이야, 끝까지 널 지켜주고 싶었는데 그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나이도 들고 요즘 건강도 안 좋아서 나 스스로를 돌보기 힘들어.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이번엔 병원에 입원해 있을지도 몰라. 입원하면 언제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네가 좋아하는 걸 보내고 싶어서 떡과 참기름을 보내요. 송이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아.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 하지만 이 할머니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 없었어. 그래도 네가 그렇게 많이 자라서 결혼하고 엄마가 되는 걸 보니 너무 자랑스러워. 송이야,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세상에서 가장 아끼고 사랑할게. 아, 그런데 통장을 택배에 넣었어. 이 세상을 떠나니까 더 이상 너를 돌볼 수 없게 돼서 이렇게 돕고 싶어. 통장 비밀을 보고 있잖아. 생일인데 돈 가져가서 필요한 데 써줄래. 편지에 적힌 대로 택배에 할머니 통장도 들어있었어. 통장을 열어보니 정확히 7,632원이 들어있었어.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내게 준 거야. 오늘 오후에 전화로 통화했을 때 당신은 분명히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나는 할머니가 아플 때에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이 내 얼굴에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내가 울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는 너 또 나랑 싸우려고 해. 왜 그래? 할머니가 얼마나 잘 보내줬는진 모르겠지만 너무 이상하게 행동하지 않아? 지루하니까 쇼하지 마. 뭐라고?
쇼해. 진짜 쇼가 뭔지 보여줄게. 어머, 이 애가 왜 또 도끼처럼 눈을 뜨는 거야? 미쳤어? 그래, 내가 미쳤어. 이 집에서 살면 정신도 없어질 거야. 노민 내 남편은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은 경매 돈을 다 탕진하고 있어. 직장도 없고 집에서 배를 긁적거리고 있어. 게다가 네 엄마는 항상 아들 편을 들고 쥐처럼 날 잡아. 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어. 그 쓸모없는 아들하고 평생 살아. 알겠어. 내 아들하고 헤어지겠다고? 내가 헤어질 거야. 한계에 다다랐어. 그러니 평생 그 실업자 아들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 그리고 바로 할머니한테 전화했어. 할머니, 방금 포장을 뜯었어. 아플 때 왜 말하지 않았어? 2번이나 병원에 가야 했다면 말했어야지. 오늘 전화할 때 괜찮다고 했잖아. 아니, 정말 괜찮아. 나이 먹으면 병원에 입원할 때가 있어. 뭐가 괜찮아? 지금 할머니 목소리가 약해. 그 병원은 어디야? 지금 바로 갈게. 병원이 어디인지 말해. 할머니한테 병원이 어디냐고 물어보고 바로 병원에 말했어. 하지만 저녁에는 면회 금지라고 해서 다음날 가야 한다고 했어. 다음날이 우연히 토요일이어서 하루 자고 다음날 할머니한테 갔어. 할머니를 직접 봤는데 전화할 때보다 목소리가 더 심했고 기침도 많이 했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녀는 최근에 심한 기침이 있었고 심지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녀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그렇게 화가 나세요? 아프면 말하세요. 그리고 그 편지는 대체 뭐였을까요? 이번에는 치료받고 건강해지는 걸 생각하세요. 왜 그것이 마지막 선물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편지를 읽고 얼마나 울었는지 아십니까? 송야, 사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아프고 병원에 입원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얼굴을 이렇게 보니 조금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할머니, 오래 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부모님도 저를 등졌어요. 그때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건 당신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건강하게 다시 살아서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전보다 더 자주 찾아올게요. 시간 날 때마다 꼭 올게요. 힘내세요. 울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머리를 따뜻하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어렸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고 눈물이 더 많이 났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2주 정도 입원한 후 퇴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남편과 이혼 소송을 했어요. 남편이 이혼 안 한다고 했어요. 이혼 못하면 어떡해요? 그럼 이혼 소송을 하겠어요.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나 참아야 해? 우리 애들은 어떡해? 키울 수 없고 이혼하고 싶으면 다 데려가. 어차피 데려갈 생각이었거든.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 누구하고 살고 싶냐고 물었더니 엄마하고 살고 싶다고 했어. 그런데 네 자식 아빠는 아직도 자식 키울 수 없다고 하잖아. 네가 그렇게 말할 때면 내가 이혼한 게 얼마나 좋은 결정이었는지 뼈저리게 느껴져. 너 같은 사람은 우리 자식 아빠 자격도 없어. 이혼하고 평생 꼴불견처럼 살아. 그래, 그렇게 이혼 소송으로 남편하고 이혼했어. 당연히 자식은 내가 키워야지.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내게서 빼앗는 줄 알았는지 전화해서 소란을 피웠어. 감히 우리 손주들을 데려가고 아들을 이혼시키려거든 조용히 나가. 왜 우리 손주들을 내게서 데려가? 지금 당장 우리 손주들을 데려오지 마.
뭔가 오해하신 것 같아. 네 아들이 우리 자식들을 키울 수 없다고 하잖아. 내가 키웠고 그런 무책임하고 못된 아버지 밑에서 내 자식들을 키울 수 없어. 그렇게 억울하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보지 그래? 뭐, 우리 손주들을 다 데려가겠다고? 네 손주가 되기 전에 내 아들들이었어. 내 자식들을 키울 거야. 뭐가 중요해? 그러니 자식들을 잘 키우고 살아야지. 그 나이에도 너는 아직 좋은 사람이 아니야. 더 하라고 하지 않겠어? 사이먼이 나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기도 했지만 나는 그냥 전화를 끊었어. 그 후로 나는 할머니가 사는 시골을 오가며 혼자 자식들을 키웠어.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를 찾아갔어. 왕할머니가 여기 계셔. 어머, 우리의 예쁜 손주들이 여기 계셔. 이웃들이 사과 한 봉지를 주었는데 나는 먹지 않고 증손자들에게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바로 껍질을 벗겨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사과 정말 좋아해요. 예상대로 우리 왕 할머니가 최고예요. 우리 아이들은 증조모를 잘 따라 왕 할머니라고 부르며 살았어요. 할머니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항상 미소를 띠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갔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나이가 많으셔서 외출이 힘드셨기 때문에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과 다리를 마사지해 드렸어요. 이혼한 지 벌써 한 년이 흘렀어요. 스트레스를 주시던 시댁 식구들이 없으니 훨씬 기분이 좋았어요. 아이들도 남편을 찾지 않아서 정말 기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할머니는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할머니는 입을 겨우 벌리고 죽어가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뭐, 할머니. 할머니는 입을 벌리지 못하셨습니다. 너무 늙고 지쳐서 말할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할머니가 쾌유되기를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할머니,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저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지만 저는 몇 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결국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의사가 뼈가 죽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할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하늘이 무너진다. 고 울고 또 울었습니다. 할머니, 더 이상 그곳에서 아프지 마시고 편히 쉬세요. 저는 앞으로 자식들을 잘 키우며 열심히 살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나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엄마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보여준 사랑을 내가 죽는 날까지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아이들도 울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인 할머니가 나를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한동안은 더 이상 할머니를 볼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 이야기하고 싶었고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뵙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께 열심히 살겠다고 약속했고 아이들을 혼자 키우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8월 26일은 할머니의 날이었고 할머니가 계신 납골당에 갔습니다. 그날 할머니께 마음속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전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아이들이 있어서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를 잘 다니고 있고 그 모습에 감사한 마음이에요. 하늘에 계신 할머니도 저와 아이들을 지켜봐주고 계신 걸 느껴요.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에 마음이 아파요. 그래도 할머니께서 항상 제 곁에 계신 듯한 느낌이 들어요. 할머니, 정말 보고 싶어요. 꿈속에서라도 한 번만 더 만나 뵙고 싶고 그 따뜻한 품에 안겨보고 싶어요. 할머니,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인 거 아시잖아요. 제 마음을 들으셨을 거라 믿으며 눈물을 닦아봅니다. 할머니는 비록 더 이상 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 마음속에 항상 살아계세요.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힘든 결혼 생활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께서 남기신 꾸러미를 시어머니가 함부로 버리지 않았다면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참아야 했을지 모릅니다. 결혼 생활이 끝났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아이들을 위해 더욱 힘을 내기로 결심했어요. 다행히 전 남편이 제때 아이들 부양비를 보내주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에요. 아직도 경매에 집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들 양육비를 책임져 준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요즘은 할머니가 유난히 그리워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조부모님에 대한 애틋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조부모님이 아직 곁에 계신다면 지금보다 더 잘해 드리세요. 언제 우리 곁을 떠나실지 모르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손주들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모든 조부모님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오래도록 건강하시고 손주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